국가보훈법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가 공동체를 위한 희생과 헌신에는 합당한 보상과 예우가 있어야 된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여러 행사에서 언급하셨던 보훈의 기본입니다. 서두에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듯이 보훈 현장에 나가보면 많은 분들이 미흡하다, 사각지대가 많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따라서 2026년 우리 보훈 정책은 두껍게 넓게 하되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서 보훈의 범위를 넓히는데 초점을 두겠습니다. 이 보훈, 국가 보훈은 독립 분야, 호국 분야, 민주 분야, 그리고 의료와 외교 분야 5가지로 대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독립운동하면 3대가 망한다. 마찬가지로 대통령께서 여러 번 언급하셨습니다. 독립유공자법을 개정해서 1, 2, 3대가 아무 보상을 못 받았더라도 최초로 보상을 받는 그대부터 최소 2대까지는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겠습니다. 여야가 이견이 없기 때문에 내년 초에는 아마 통과될 것 같고, 이렇게 되었을 때는 새로 2,600여 명이 혜택을 보게 됩니다. 예산은 약 590억 원 소요됩니다. 이때 혜택을 보는 분은 4대, 5대에 해당되는 분들이 많습니다. 독립유공자 발굴 포상도 강화하겠습니다. 이제까지는 연 250명, 300명 했는데 내년 600명 정도 발굴하도록 하고, 독립유공자 발굴을 할 때 늘 독립운동은 있지만 뒤에 행적이 불분명하다 해서 소원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분들이 1936명이 있습니다. 이분들도 최대한 포상을 하고 나중에 만에 하나 다른 어떤 미비한 행적이 나왔을 때는 취소하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해봉환 작업도 가장 큰 과제인 남중근 의사 유해봉환 사업은 지난번에 한중 정상회담에서도 말씀하셨고, 얼마 전에 중국 주한 대사하고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중국의 협조를 얻어서 최대한 그 위치라도 제대로 추적할 수 있도록 중국의 협조를 얻어서 현지 출장을 가서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정되는 지역은 할빈 그 감옥, 여순 감옥의 왼쪽은 2번이나 발굴해서 실패를 했지만은 오른쪽은 아직 발굴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파기보다는 GPR로 여러 가지 상황을 살펴보고 난 다음에 찾게 되면은 원래 어쩌면은 그 소재를 찾을 수 있겠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이분 말고도 다른 독립유공자 한 3분 정도는 유해 발굴해서 송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 2026년도는 60만 세 100주년입니다. 그리고 김구 선생 탄생 150주년입니다. 이에 맞는 여러 가지 이 행사, 김구 선생 말씀하셨듯이 문화의 나라를 지향하셨는데 문화강국 비전 선포식, 기업우표 발행 등 여러 가지 기업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구 선생님도 여러 순유, 선열이 묻혀 계시는 효창공원을 이제는 국립화할 때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은 서울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대문에는 독립의 전당을 짓고 LA에는 안창호 선생이 활동하셨던 거기에 한 90억을 들어서 리모델링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저희들이 독립유공자에 대해서 연도 이 사업이 대강입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 보훈의 가장 큰 영역을 차지하는 호국 분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전 유공자들은 6.25 참전 유공자들은 평균 93세, 현재 계시는 분이 22,000여 명 됩니다. 월남 참전자는 79세, 현재 계신 분들이 한 8만여 명이 됩니다. 이분들이 돌아가시게 되면은 현재 받게 되는 월 49만 원 수당도 아무도 혜택이 없습니다. 늘 이분들의 걱정이 내가 죽고 나면은 내 배우자는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이 가장 큰 걱정입니다.
이 배우자 혼자 남아 있는 인원이 18만 6천 명입니다. 이분들은 아무런 혜택이 없습니다. 의료 혜택도 없고 수당도 없고, 그래서 이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하기 좀 어려워서 이번에 법을 좀 개정을 했습니다. 개정을 해서 참전유공자법을 개정해서 내년 3월부터는 80세 이하 중위소득 50% 미만인 배우자에게 월 한 15만 원을 지급합니다. 대상은 1만 7천 명인데 전체 미망인의 9%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내년에 이렇게 시작을 하고 시간이 가게 되면은 중위소득 50%를 70%로 올리고 연세 80%를 70%로 낮추게 되면은 70세. 약 8만 3,700명, 2만 1,000명 혜택을 보게 되어서 70세. 해주셔야 됩니다. 네, 알았어요. 네, 70%가 아니고 70세. 알겠습니다. 이건 지난번에 국무회의에서도 말씀드렸을 때 대통령께서 형평성 문제를 하셨는데 시간을 가지고 아마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제대 군인은 3년 동안 70세 이상 임금 호복 중위소득 80%? 70%? 중위소득 70%, 현재는 50%로 70세 했습니다. 이상. 예. 이러면 몇 명 됩니까? 네? 이렇게 하면 몇 명이 대상이 돼요? 인원이 70% 하면은 8만 3천 명. 8만 3,700명 정도 됩니다. 그럼 연간 예산이 얼마 정도 더 들어요? 연간 예산 1,500억입니다. 1,500. 네, 알겠습니다. 이거는 해주시는 걸로. 좀 이따 얘기해 보죠. 군 경력은 3년은 좀 더 의무적으로 반영하도록 했는데 공공부문은 현재 81%인데 100% 의무적으로 되고요. 민간은 37.7%인데 여튼 한 50%까지는 좀 이런 권장상으로 하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나머지 아무 지금 혜택이 없는 게 북파공작원, 그 특임 공로자는 의료 혜택도 수당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분들은 현재 한 2,600명 되는데 의료 혜택은 줘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게 저의 판단입니다. 그다음 민주유공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87년 헌정체제는 60항정에 의해서 민주유공자들에 의해서 이루어진 겁니다. 그런데 민주유공자법이 없다는 것은 상당히 좀 늦은 일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민주유공자법은 2000년 16대 국회에서 이은평 의원이 처음으로 제출하고 난 다음에 지난 정부에서도 대통령 거부권으로 무산됐습니다. 이번에 다시 민주유공자법을 내었는데 여야가 어느 정도 합의가 되어 가다가 국회 파행이 되어서 패트에 태웠습니다. 한 내년 6월 정도 되면은 민주유공자법이 제정이 되고 그렇게 되면은 전태일, 박종철, 이한일 열사가 유공자로 지정이 될 것 같습니다. 여기는 별도로 돈이 소요되지는 않습니다. 민주보상법에 의해서 이미 다 보상을 했기 때문에 별도 비용은 소요되지 않고요. 단지 의료와 요양, 기업, 사업의 혜택을 보게 되면은 연간 한 20억 정도 이래 들어간다고 판단을 됩니다. 그다음에 현재 현장에 나가면 가장 큰 민원 수요가 의료 보훈 의료입니다. 멀다 가보면은 진료가 안 되는 과목이 많다. 이게 굉장히 많습니다. 이걸 해소하기 위해서 이 점은 대통령께서도 여러 군데서 강조를 하셨습니다. 해결하기 위해서 해마다 위탁병원 200개 늘려서 2030년 되면은 위탁병원 한 2,000개로 현재는 1,005개입니다. 2,000개로 늘리고 그다음에 보훈병원이 없는 강원도 제주도에는 준보훈병원을 설치하게 되면은 어느 정도까지는 의료에 대한 수요를 충당하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보건복지부 장관도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2030년 넘으면은 저 유공자 카드만 가면은 모든 병원에 가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좀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랬을 때 조금 예산 수요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자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가장 좋기는 그 유공자 카드만 가지고 어느 병원에 가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제일 좋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보훈외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까지 보훈외교는 6.25 참전국 16개국, 의료지원국 6개국, 22개국에 최종되었고 그 순서도 파병 군인 순서에도로 이 보훈외교에 중점을 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현재 교역량, 파병 외교 순서대로 하면 미, 영, 캐, 티르키, 호주인데 현재 교역량 중심으로 하게 되면은 미국, 호주, 독일, 인도, 캐나다 순서가 이렇게 됩니다. 어차피 보훈외교도 우리 경제 외교의 한 축으로서 거기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한다고 했을 때 이 중점을 이런 순서를 좀 바꾸면 좋지 않겠나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MOU 체결되어 있는 데는 콜롬비아, 필리핀, 태국, 티르키에 이렇게 되어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세계 상위 군인 체육대회 2029년 인빅터스 게임을 유치하려고 합니다. 29년도 대전에서 유치를 하려고 하는데 6개국이 신청을 해서 현재 3개국으로 좁혀졌습니다. 한국, 미국, 덴마크. 내년 6월에 결정이 되는데 유치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통령께서도 해외 순방 중에 혹시 이 점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표명해 주시면 저희들 유치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제주 4.3 관련 진화 책임자에게 국가보훈부에서 이 국가유공자 증서가 발급이 되었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제주 4.3 희생자, 유족, 도민, 전 국민에 대해서 조금 큰 분노를 안겨주셨는데 이 자리를 빌어서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결자 해지로 국가보훈부에서 책임지고 절차에 따라서 처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국가보훈부는 특별한 희생에 특별한 보상을 실현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보고 내용에 대한 토의가 있겠습니다. 네. 보훈부 얘기부터 먼저 좀 하고 하겠습니다. 일단 마지막 부분에 그 제주 4.3 뭐더라 박진경 얘기 들어보니까 그분이 49년에 부하에게 사살당했다고 하는데 네. 그 진짜인지 모르겠는데 그분이 49년에 제주도에 사살 48년입니다. 48년 6월. 네. 근데 6.25 때 무슨 유공자로 해가지고 훈 포장을 받았다는 얘기가 있던데 그게 사실인가요? 6.25 때 1950년 12월 30일 날 정군 한 22,750명 훈장을 같이 줬습니다. 아니 여하튼간에 네, 그때 받았습니다. 이분이 이제 48년에 사망했는데 6.25 참전 유공자로 훈장을 받았다는 게 팩트예요? 하여튼 그 공적 내용은 저희들이 못 찾았습니다. 단지 받은 날짜는 1950년 12월 30일입니다. 네, 30일인데 그 내용 구체적인 공적 조서는 없더라도 예. 6.25 전쟁 때 참전해서 공을 세운 걸로 포상받은 거는 맞아요? 그 공적 조서를 못 찾아봤기 때문에 그걸 확인을 못했습니다. 확인을 못했어요? 예. 대통령 국방부 차관입니다. 말씀 해보세요. 정확한 내용은 남아있지는 않지만 6.25라는 것은 아니고 국가안전보장과 전몰 장병에 대한 그 훈장으로 6.25로 특정된 건 아니다. 그렇습니다. 특정돼 있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논리적으로는 뭐 불가능한 건 아니네요. 근데 이게 한 번이 아니고 2번인가 더 된다던데? 네, 52년도 한 번 더 또 있어요. 받았습니다. 그때는 무슨 유공으로? 마찬가지 공적 사항이 특정돼 있지는 않습니다. 안전보장이란 그냥 국가안전보장. 있습니다. 예. 네, 어쨌든 잘 처리되면 좋겠어요. 그 제주 4.3 유족들 입장에서는 매우 붕괴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냥 방법을 찾아보기로 하고요. 이게 보훈 외교 분야에 참전국과의 실질 협력이 필요한데 저도 다녀보니까 그러긴 하더라고요. 예를 들면 뭐 에티오피아나 이런 데는 엄청나게 지금 살기 어려운 상황인데 어쨌든 6.25 때 참전해서 많은 사람이 죽고 다치고 그랬던 걸 보면 우리도 뭔가 좀 보훈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긴 하던데요.